이란 전쟁 카스피해가까지 번졌다. 우크라 이란 선박 공격. 2026년도 7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성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카스피해를 운영하던 이란 선박도 공격 대상에 대해 선원 한 명이 숨졌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지금 러시아를 갖다가 뭐 무기를 갖다 주고 서로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니까 우크라가 저거 이란이 갖다가 러시아한테다가 뭐 대주고 이러니까 갖다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국지전이 전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걱정이죠, 이게. 그래서 카스피해를 운항하던 이란 선박도 공격 대상이 돼서 선원 한 명이 숨졌다.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협력을 우크라이나가 견제하고 나선 셈이다. 홍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카스피해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방산을 세계 나토 이런 데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사방에서 우리나라 뭐 유럽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미국이 손을 떼버리니까 러시아에 대한 공격 때문에 전부 지금 재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것을 만들려면 한 6년 7년 걸리니까 우리 한국은 금방 1년 안에 갖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나토에도 방산을 많이 팔아먹으니까 러시아가 한국산이 자기를 와서 때리니까 뭐 우크라한테 직접은 안 팔지만 우크라가 다른 데를 해서 이렇게 폴란드에다 팔아먹은 게 우크라가 가가지고 우크라에서 한국산 무기가 갖다 러시아를 치니까 러시아가 우리 한국한테다가 갖다가 러시아 대사를 통해서 뭐라 하는데, 그건 우리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직접 우크라이나한테 안 팔면 됐지 뭐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25일 이란의 카스피해 자국 상선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며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이란은 이제 러시아한테다가 그 전쟁 물자를 갖다가 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란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적대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에 항의하기 위해 테헤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소환했다고 이란 통신이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카야 카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자국 상선 공격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한 걸로 전해있다. 이렇게 때려놓고 나서 너 러시아에 전쟁 무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란도 안 맞으려면은 나 거기 러시아 니들 전쟁에 자기도 지금 미국한테 방어하기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없겠죠. 우크라이나도 카스피에서 이런 관련 선박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브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명 서비스에서 카스피해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사 화물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탐지했다고 적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뭘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드론을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줬어요.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없는데 드론은 갖고 모스크바 중심지까지 갖다 드론을 떨어뜨려서 그 러시아 시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전부 지금 푸틴을 갖다 공격하는 이유가 이제는 국지전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그 산유국인 러시아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줄을 서서 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끝도 없이 줄을 서야 되고, 그 또 기름을 채워놓으면은 산유국인 그 러시아에서 남은 자동차에 기름을 빼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갔다가 그걸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료됐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의 걸프 국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부터 러시아가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위성으로 차지하는 걸 포착했으며, 이는 이란의 걸프 지역 미사일 공격과 명확한 상황가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그동안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다고 비난해왔다. 뭐 Y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전부 내 글을 영어로 만들어 놓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래놓는데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오픈해서 놓으면 다른 데서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청에서 저기 이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런 거예요.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페르시아만을 통한 무역이 어려워지자 카스피해를 연안국 물자 수입과 중앙아시아를 거친 중국산 화물 반입의 핵심 통로로 삼았다. 러시아 역시 카스피해를 장거리 공격 거점이자 이란을 향하는 보급로로 활용해왔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을 두고 이란 전쟁이 홍해에서 카스피해로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동에 호르무즈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베네수엘라 석유를 세계 1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석유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져오기로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호르무즈를 피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오는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말하자면 그 아스팔트처럼 끈적거리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통로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덩어리라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경질유와 중질유를 섞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항공유를 만들어서 대팔아먹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 석유는 상당히 질이 나쁜 경질유라는 거예요. 덩어리 나오는 콜크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나라가 좀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러시아가 한국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니까 러시아산도 경질유죠. 그런 거 하다가 중동에 있는 그런 석유들은 되게 중질유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항공유로 미국의 한 69%, 70%가 우리 한국산 항공유를 갖다 쓰고 일본이 38%, 호주 다 그렇게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들여오는데 일본은 50%밖에 50 들어오고 우리는 100을 들어와요. 근데 50은 우리가 쓰고 국내에서 쓰고 50은 갖다 수출을 해요. 다시 가공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호르무즈 뭐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세계 제1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것을 수입한다고 그래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신문 이란 전쟁 카스피까지 번졌다. 우크라 이란 선박 공격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금방 아주 경제예요. 방금 말했던